일본 국회에서 또다시 독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이번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나섰다. 자민당 의원이 독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치인들이 늘 하던 주장의 반복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말로는 강경했지만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낼 것인지 물었을 때 명확한 답을 피했다. 왜 그랬을까? 선거 때와 집권 후 180도 달라진 태도.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는 매우 강경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이 당당히 가야 한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고 보수 강경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총리가 된 지금은 다르다. 선거 유세 때는 지지자들만 설득하면 됐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동맹국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말로만 강경하게 나가고 실제 조치인 장관급 파견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일본 정치의 전형적 패턴이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강경하게 나가고 집권 후에는 현실을 고려해 말을 아낀다. 문제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상대국인 한국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이다. 한 달 전에는 중요한 이웃이라더니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불과 한 달여 전 다른 말을 했다. 10월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 표현하고 한일 셔틀 외교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며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몇 주 후 국회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한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 하면서 그 이웃의 영토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손을 내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뺨을 때리는 격이다. 일본은 이를 분리접근법이라 설명한다. 경제나 안보 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역사나 영토 문제는 별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도 어렵다. 일본 정치의 구조적 딜레마. 일본은 왜 이런 모순된 태도를 보일까?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일본 정치인들에게 독도는 정치적 생존의 문제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는 우익 보수층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약한 지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총리가 되려면 당내 보수 강경파 지지가 필수적이고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독도 문제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외교 현실도 있다. 일본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온다. 결국 일본 총리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은 셈이다. 국내 보수층은 독도 문제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라 압박하고 외교 현실은 한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의 모순된 태도다. 말로는 강경하되 행동으로는 조심스럽게, 협력은 하되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한일 셔틀 외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양보를 감수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독도 발언이 계속 나오면 한국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로서는 관계 개선 추진이 점점 어려워진다. 경제 협력도 영향받는다. 한일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논의하지만 정치 갈등이 계속되면 진행이 어렵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손잡으려 하면 왜 독도 망언하는 나라와 협력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안보 협력도 제약된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 핵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해도 되는가라는 논란이 인다. 한일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 공유나 공동훈련 같은 직접 협력은 여론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신뢰가 파괴된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일본이 한편으로는 협력하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 주장을 반복하면
한국은 일본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이 진심으로 관계 개선을 원하는가? 이런 의심이 깊어지면 어떤 협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이라는 더 큰 변수. 시야를 넓혀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과 갈등하는 것이 과연 일본에게 이득일까? 현재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이다. 중국 해군은 센카쿠 열도 주변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는 일본을 압도하며 기술 경쟁에서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를 늘리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 한국, 호주, 인도 등과 연대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있고 경제 군사적 역량도 상당하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확실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중국 견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독도 문제로 한국과 갈등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과의 협력이 약해지고 일본은 더 고립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한일이 싸우면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 역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하는 양국에게 각각 접근해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미국도 이 상황을 걱정한다. 미국의 인도와 태평양 전략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 핵심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일이 손잡고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일이 독도 문제로 싸우면 미국의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은 미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더 넓게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주변국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역사나 영토 문제에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면 동남아 국가들도 경계한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나라들은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일본의 지역 리더십은 약해진다. 결국 전략적으로 보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일본 자신에게도 손해다.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계속 독도 주장을 반복할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내 정치로 돌아온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일본 정치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자.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독도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 일본 총리가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다. 다카이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총리들도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아베, 기시다, 이시바 모두 마찬가지였다. 집권하면 누구나 국내 보수층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가 고민한다. 대부분 일본 총리들은 절충안을 택한다. 말로는 강경하되 행동으로는 조심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 주장은 하되 실제 마찰을 일으킬 행동은 자제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국회에서는 강경 발언을 하지만 장관급 파견은 명확히 약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절충안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 보수층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며 불만을 갖고 한국은 말로만 협력하자 하면서 독도 주장은 계속한다며 불신한다.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는 상황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딜레마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면서 독도 같은 영토 문제에 대한 여론이 더 강경해진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더 강한 발언을 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더 절실해진다. 딜레마의 양끝이 모두 강해지면서 중간 지점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의 선택.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한국 영토다. 일본이 뭐라고 하든 이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본의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외교 문서 고지도, 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본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이득일까? 북한 핵 대응, 경제 발전, 기술 협력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기해야 할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선택적 협력 전략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원칙은 확고히 하되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일본이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외치면서
독도 주장을 계속하는 이중적 태도가 지속되는 한 협력의 깊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과 협력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장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가 문제는 일본에 있다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아시아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20세기 초 동아시아를 떠올려보자. 당시 일본, 중국, 한국은 협력하지 못했다. 서로를 경쟁자나 적으로 봤고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구했다. 결과는 비극이었다. 전쟁, 식민지배, 수많은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반면 20세기 후반 유럽을 보자. 독일과 프랑스는 수백 년간 적대 관계였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다. 하지만 전쟁 후 화해를 선택했다. 독일은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했고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이 탄생했고 유럽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동아시아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20세기 초의 갈등과 대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후반 유럽의 화해와 협력으로 갈 것인가? 현재 동아시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 중국의 부상, 기후변화, 팬데믹 등 초국가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는 한 나라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협력이 필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위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는 더 강경해진다.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 정치인들은 강경 발언으로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 협력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것이 동아시아가 빠진 악순환이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지지율이 오를 수도 당내 입지가 견고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고 지역 내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한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미국은 실망하며 중국은 웃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국내 정치의 단기적 이익보다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강경 발언보다 지역 평화를 위한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일본 정치의 구조적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지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갈등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인가?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인가? 21세기 동아시아가 20세기의 비극을 반복할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우리는 그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역사는 되풀이될 수도 극복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